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늘 국회에 도착합니다. 주말인 어제도 국힘당은 쉬지 않고 설레발을 쳐대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극악무도한 윤석열 검찰에 맞서야 하는 이런 때에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일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든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법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비리 혐의이지 민주당의 혐의가 아닙니다. 더불어 방탄당이라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부디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하는데 개인 비리에 왜 홍위병이 되냐고 체포동의안 찬성을 촉구했는데요. 뭐 매일같이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누가 봐도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또 눈 가리고 아웅,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으려고 헌법에 불체포 특권을 둔 것이고 지금처럼 검사 독재와 맞설 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 거죠. 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줬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는 지금 봐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답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입니다. 회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이야기인가 본데 정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직원들이 빤히 지켜보는 곳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검찰은 그 대화록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판사 주호영이라면 이따위 구속영장은 단박에 기각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완장찬 윤핵관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윤 언론조차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만 수백 번 넘게 했는데 아직도 인멸할 증거가 남았냐며 여당은 야당 대표 말고 민생고나 잡으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도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이탈표를 촉구하는 국힘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힘당이 이런들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걸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힘당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먹힐까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는 박지원 씨 주장에 대해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4일 만에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횡포이자 공작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말했었죠.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고. 그 꿈은 아마도 이루어지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혹시 압니까? 빨간당으로 옮기고 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전년보다 10조 원이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올해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책도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부자 감세의 결과의 후폭풍이 엄청난 세수 부족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관세 세수는 66조 9,422억 원으로 1년 전 76조 9,992억 원보다 10조 570억 원, 13.1%가 감소했는데요. 세목별로는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전년보다 4조 4,739억 원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식시장 위축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3조 9,527억 원이 줄었는데요. 이 밖에 주식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가 1조 8,868억 원, 상속증여세는 4,122억 원 각각 감소했습니다. 종부세는 6,6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년도 세부담 급증으로 분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고지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자산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건데요.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72조 9,650억 원보다도 6조 228억 원으로 8.3%나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말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게 나라냐라고 말이죠.